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사람마다 다른 답변을 내놓을 수 있지만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한 명의 감독은 팀 전체의 성적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감독 한 명이 바뀌었을 뿐인데 팀의 전술이 변하고 선수들의 역할이 달라지며 팀 분위기와 경기력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를 그동안 우리는 수도 없이 목격해왔는데 오늘은 축구에서 감독이 중요한 이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축구에서 감독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전술적 영향력입니다. 축구는 감독의 철학과 전술이 팀의 성적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스포츠입니다. 한 명의 감독이 어떤 전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같은 선수들이라도 완전히 다른 팀이 될 수 있죠. 같은 팀 같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감독만 바뀌었다고 성적이 급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첼시는 2021년 램파드 감독이 이끌 때만 하더라도 중위권에서 헤매고 있는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엘이 부임하자마자 3-4-3 포메이션을 도입하고 수비 조직력을 다잡기 시작하면서 단 5개월 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한 사례가 있죠. 반대로 명장이 떠난 후에 팀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례도 있는데 맨유는 퍼거슨 감독이 떠난 후에 여러 감독들이 부임했으나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우승과는 거리가 먼 상황일 정도로 이렇게 축구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에서는 경기 전에 세운 전술과 포메이션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포메이션을 쓸 것인지, 빌드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선수 조합을 사용할 것인지 등 모두 감독이 사전에 결정해야 하죠. 이처럼 같은 선수들이라도 어떤 감독이 어떤 전술을 짜느냐에 따라 경기 방식이 180도 달라지는 것이 축구입니다. 축구에서 감독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개입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축구는 감독이 경기 도중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스포츠로 야구, 농구, 미식축구 같은 스포츠들은 경기 도중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선수를 불러 전술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경기 도중 감독이 전술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고 교체 카드도 한정적이며 작전 타임도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감독들이 벤치에서 소리치며 손짓을 해도 경기장 안의 선수들이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반영하기는 어렵다 보니 감독이 할 수 있는 것은 경기 전에 완벽한 전술을 준비하는 것과 하프타임 동안 필요한 조정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에 축구에서 전반 45분이 끝난 후에 하프타임이 매우 중요한 이유죠.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 모아 상대의 전술을 분석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 후반전에는 어떻게 나서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이죠. 또한 경기 도중 교체 카드 역시 감독의 중요한 전략적 선택인데 교체는 단순한 체력 보충이 아니라 전술적 변화를 주거나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도구가 됩니다. 이처럼 축구에서는 경기 중 개입이 어려운 만큼 감독은 단순히 벤치에서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경기 전에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경기 중에도 제한된 상황에서 최고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축구에서 감독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선수단 관리입니다. 축구는 시즌이 길고 일정이 매우 빡빡한 스포츠로 한 시즌 동안 리그컵 대회, 챔스 같은 다양한 대회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이 선수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팀의 성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 한 시즌에만 38경기를 치러야 하며 여기에 FA컵, 리그컵, 유럽대항전까지 더하면 최대 60경기 이상을 소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이 많으면 주전 선수들의 체력이 고갈되고 부상 위험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감독은 언제 어떤 선수를 기용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많은 감독들이 로테이션을 돌리곤 하는데 로테이션을 잘 운영하는 감독은 시즌 막바지에도 선수들의 체력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유지시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하지만 로테이션 운영이 무조건 답은 아닌데 어떤 경기에서는 최고의 전력을 유지해야 하고 어떤 경기에서는 일부 선수들을 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택이 결국 시즌 성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또한 선수 개개인의 활용법도 감독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떤 감독은 특정 선수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팀의 핵심 선수로 만들지만 어떤 감독은 같은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후보로 밀려나게 만들기도 하죠. 예를 들어 데브라위너는 첼시 시절에는 벤치 선수에 불과했지만 과르디올라를 만나고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성장했고 반대로 같은 선수라도 잘못된 감독을 만나면 본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팀을 떠나기도 하죠. 축구에서 감독이 중요한 네 번째 이유는 바로 팀 컬러와 철학입니다. 축구에서 감독은 단순히 전술만 짜는 사람이 아닌데 그들은 팀의 철학과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존재로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 같은 클럽이라도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축구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 하면 떠오르는 스타일은 짧은 패스를 중심으로 하는 티키타카 축구로 이러한 스타일은 단순히 선수들만의 능력이 아니라 과거 크루이프부터 과르디올라까지 이어져 오면서 감독들의 축구 철학이 만들어낸 팀의 색깔이죠. 반대로 아틀레티코의 시메오네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수비 조직력이 탄탄해지고 강한 압박과 역습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죠. 즉 같은 클럽이라도 어떤 감독이 오느냐에 따라
경기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선수 구성이나 전술 운영 등 모든 것이 변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첼시로, 첼시는 최근 10년간 감독이 자주 바뀌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할 때도 있었고 수비적인 축구를 할 때도 있었으며 빠른 빌드업을 강조할 때도 있고 역습 위주의 플레이를 할 때도 있었을 정도로 첼시라는 팀 자체가 한 가지 확고한 스타일을 유지하지 못하고 감독이 바뀔 때마다 팀 색깔이 달라지게 되었죠. 이처럼 축구에서 감독은 단순한 전술 설계자를 넘어 팀의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리더이자 구단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클럽들이 감독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이 아니라 이 감독이 우리 팀의 철학과 얼마나 맞는가를 고민하는 것이죠. 감독은 팀에 어떤 선수들을 영입하고 어떤 선수들을 방출할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과르디올라는 감독에 부임할 때마다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으로 유명한 감독으로 바르셀로나에서는 티키타카를 완성하기 위해 사비와 이니에스타 같은 미드필더를 중용했고 맨시티에서는 골키퍼조차 패스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서 기존 주전 골키퍼였던 조하트를 방출하고 에데르송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골키퍼를 영입하였죠. 클롭은 강한 압박과 빠른 전개를 기반으로 한 전술을 구사하면서 체력이 좋고 활동량이 많은 선수들을 중요하게 여겼기에 마네살라 피르미누 같은 빠르고 활동량이 좋은 공격수들을 영입하였죠. 이처럼 감독이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팀의 선수 구성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감독의 영향력은 단순한 선수 영입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때로는 구단 운영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허거슨은 맨유를 오랜 기간 동안 이끌면서 단순한 감독을 넘어 구단 전체의 운영을 통제하는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했습니다. 그는 선수 영입뿐만 아니라 훈련 방식이나 구단의 문화 등 여러 방면에 관여하며 맨유를 세계 최고의 클럽으로 만든 감독이었죠. 이와 반대로 감독의 의견이 구단 운영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첼시나 PSG 같은 클럽은 감독보다 구단 수뇌부가 이적 시장을 주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고 때때로 원하지 않는 선수들을 기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결국 감독은 단순한 전술가가 아니라 팀을 구성하는 설계자이며 구단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이끄는 핵심 인물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축구에서 감독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한 명의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팀의 운명이 결정되고 때로는 수십 년간 이어진 클럽의 방향성이 바뀌기 때문에 축구 감독은 다른 스포츠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축구 감독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